보험친구.com 소개해드립니다.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했던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com에서는 모두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그 외에도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등 모두 상담이 가능하고요.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접속하시면 바로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 다음 이슈는 신천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국민일보가 보도를 한 내용인데 이건 저는 조금, 그러니까 이번 대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번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 6월에 있었던.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도 뭐 아시다시피 거의 뭐 80% 이상의 지지를 얻으면서 그 대선 경선을 치러 갈 때 또 다른 후보가 2명이 더 있었습니다만 압도적인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신천지가 지난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출을 막기 위해서 이른바 그 반명 후보 쪽에 접촉한 정황이 있다라는 내용을 국민일보가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뭐 기존에 알려진 대로 신천지는 그 특히 코로나 때 자신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진행했던 그 행정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앙금이 있었다. 그 뒤로 계속 뭐 이만희 총회장의 그 녹취라든지 이런 거 보면 뭐 이재명을 막 못되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번 대선 기간에도 후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였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재미를 봤어요. 신천지가 한번 경험치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윤석열이 당선됐던 그렇죠. 그때 선거 때 사실 뭐 그 저희 그때 이재명 후보가 있었고 또 다른 후보가 계셨잖아요. 당대 경선 마지막 서울 경선에서 그렇죠. 갑자기 확 바뀌었잖아요. 그때 이제 신천지가 들어와서 갑자기 이 결과를 바꾸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도 얘기가 나왔었고, 당시에 사실 이재명 후보가 그 과반을 넘기면 결선을 안 가도 되거든요. 그랬었죠. 그걸 약간 되게 애매하게 틀게 만드는 영향력을 준 게 신천지였습니다. 그때 시간을 좀 아깝게 버렸죠. 그렇죠. 지금 따지고 보면 그걸 보면 딱 그래서 갈등 생기고 막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 민주당 안에 내 안에를 한번 뒤집어 놨고 그 안에 또 분파를 또 갈리게 했던 재미를 한번 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 대선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야, 우리가 이거 못하겠냐? 한번 여기 흔들어라도 놓자라는 그런 시도가 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너무나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결과는 바꿀 수는 없었겠지만 아마 그런 세력들이 들어와서 분탕질하고 했던 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재명이 싫었던 거예요. 이게 신천지가 저희가 이제 신도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뭐 언론에 30만 명이다 뭐다 나오는데, 지난번 공개된 그 공문을 보면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공유한 공문을 보면 한시적으로 가입해라, 그리고 2,000원을 내준다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가입하는 걸 독려할 때. 그러면 한시적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죠. 어떤 자기들 딱 가서 예를 들어 2021년 9월, 10월 그때 있었던 경선에서 이제 위력을 발휘했잖아요. 11월 5일 날 윤석열이 당선되는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거잖아요. 38만에서 57만이 한 달 사이에 갑자기 되면서. 그렇죠. 그러면 한시적이란 말이면 목적 달성되면 빼는 거죠. 계속 그 군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을 새롭게 달성할 곳에 가서 협상을 하고 거기다 넣어주는 거겠죠. 말하자면 이제 지도부에서 저쪽이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그렇죠. 옮겨간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공개된 거 보면 통일교 한참 나올 때 보면 신천지가 또 등장하고 뒤에 당대표 때도, 그러니까 들어갔다 그 목적 달성되면 다시 이제 탈당해서 뺐다가 또 다시 반복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방법은. 그 사실 신천지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아까 지금 싫어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엄청 악마, 사탄 막 이러잖아요. 사탄이자 악마라고 사탄, 표현하죠. 악마. 이 정도면 거의 그 포비아 아니에요? 공포감? 그렇죠. 네, 정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뭐 여기는 보니까 뭐 요한 지파 뭐 이런 게 있네요. 그쪽 그러니까 단위별로 무언가가 이제 지령이 있었던 것 같고, 일각에서는 지난해 7월 지역 임원으로부터 민감한 사안이라며 대면으로 전파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대통령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으니 민주당 내 반대 세력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신천지 안에서 이런 뭐 지시들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한 지파의 탈퇴자의 입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여기가 특이한 게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신천지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자기들이 뭐 홀리마더에서 모시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희도 자기들 입장에서 하나님인데 그 이재명 당시 지사가 새벽에 밤에 급습해가지고 끌어냈잖아요. 그래서 끌어안쳤잖아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행태들을 못 견디니까 아마 두고두고 이 사람은 내가 반드시 어떻게든 목표를 못 이루게 하고 망치게 하겠다라는 게 아직도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정신 그 안에 있는 정교 유착 근절의 의지를 분명히 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른바 그 필라테스 작전이라고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했던 내용들 저희가 다룬 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 불광천에서 오리걸음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저희가 지난번에 다룬 적이 있었는데 대통령의 의지가 정교 유착을 근절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게 또 이제 수사가 되는 내용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정당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민주당 내에서의 이런 목소리가 있었다면 모르겠어요.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차라리 이거 수사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던데요. 이건 향후에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될까요? 뼈를 깎더라도 의뢰하는 건 뭐 당연하다고 이미 이제 특별수사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그 뉴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들이 바구니를 계란 바구니를 한 바구니에 다 담질 않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분산을 해놓으니까 이쪽에 뭐 국민의힘에 어떻게 하면 또 민주당에도 일부 걸친다 이런 요번 그것도 승부가 이미 거의 뭐 확정적으로 판가름 나는 선거에까지 개입할 정도니 과연 그들의 어떤 그런 계산과 치밀한 계산과 자기들의 그걸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어떤 그런 몸부림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이건 강력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정교유착 문제는 저는 뭐 과거도 문제고 현재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검 이후에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에 대한 수사는 지금 이 합동수사본부에서 굉장히 가열차게 잘 하고 있다라고 보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만희의 거주지까지도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니까 수사 결과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나아가서 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정교 유착과 관련돼서는 현재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극우계 신교를 떨어뜨리지 못한 모습을 최근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손현보 목사가 이제 집행유예로 나왔죠. 석방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그 이전에도 그 뿌리 내리고 있는 극우계 신교들과의 협착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여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또 발본색원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함께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방송에 임하는 태도가 이 나쁜 사람아 휴대폰 끄고 왔어야지. 서영교 껐어요 안 껐어요 죄송합니다. 껐어요 안 껐어요. 예, 서영교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한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되게 잘난 척하면서 얘기했는데 망했네요. 모냥 빠지게 얘기해서 괜찮아요. 깜짝 놀랐네. 뭐 생방송이니까요. 소리가 이렇게 우렁찰 수가. 자, 당황스러워라. 자, 이게 하나 또 짚어야 될 것은 이제 통일교 특검을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받겠다 그랬고, 그래서 신천지까지 같이 하자라고 했더니 국민의힘에서는 따로따로 하자라는 것까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의 이유는 바로 그 특검을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쑥 들어가 버렸어요. 대통령이 당시에 특검이 수사하길 바랬었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이 합수본을 만들라라고 했고 그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내용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불과 몇 주 전 얘기인데 이미 다 잊어버린 것처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한번 며칠만 더 지나가면 진짜 왜 단식했는지 단식한 건 아는데 왜 단식했는지 다 까먹게 많은 분들이 그 단식의 이유 중에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이후에 지난 주말에 한동훈 지지자들이 여의도에 모여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늘 그렇듯 이것도 일종의 루틴 같은데 주최 측 추산 10만입니다. 아니 저 그때 그 우리 총리님 연결식 때문에 그 국회에서 있다가 거기 같이 나갔거든요. 여의도 앞을 몇 명 없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최 측에서 10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곱하기 한 10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00 정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한동훈 전 대표는 여기에 참석하지 않았고 그 한컷이라고 뭐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글만 올렸어요. 날씨가 덜 추워져서 다행이다. 좋은 정치로 좋은 나라 만들겠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어찌 보면 약간 무시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전략적 무시일 수도 있지만 실제 이제 그 세력의 확장성을 봐야 되는 건데 뭐 정상적으로 아주 같이 철학으로 뭉쳐진 그런 집단 같으면 확장성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닌
어떤 작용 반작용으로 뭉쳐진 그 세력이라고 주류에서는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고 뭐 주류가 옳은지 뭐 한동훈 측이 옳은지 뭐 다 틀린지 제가 보기엔 다 틀린데 예. 그런데 이제 반작용으로 뭉쳐져서 그 반작용이 다시 어떤 탄성을 가지고 튀어오르기에는 너무 그 동력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그 오늘도 언론들이 제명 결정 이후에 한 주 돌아서 오늘 첫 한 주의 시작인 최고위원 회의에서 장동혁 대표의 얼굴이 어떨지를 이렇게 좀 조명을 했던데 그러니까 언론들은 그게 되게 관심이 있나 봐요. 굉장히 그 웃음이 만개한 표정을 보였다 그래가지고 제목이 그 영상 제목이 그였어요. 이분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명 이전 장동혁과 제명 이후의 장동혁을 비교한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제명 이전엔 상당히 어두워 보이고 예. 상당히 초췌해 보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밝은 표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장동혁 지도부,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장동혁 지도부 이분들은 굉장히 그 골칫덩이 하나 날렸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대장내시경 했을 때 용종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관점이어가지고 얼마나 네. 속이 시원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 정당 민주주의사에 기록될 만한 저는 뭐 제명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요. 때문에 이제 이 이후에 자신들이 로드맵을 갖고 있는 이 당권을 더욱더 강화하고 검어지는 절차만을 그리고 있는 것이지 당명 개정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지방선거를 대비할까 이것만을 보고 있는 것이지 뭐 토크 콘서트를 하든 여의도 일대 뭐 몇만 명이 오든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장면인 건 뭐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들려오는 당명 새로운 당명 뭐 얘기 들으신 거 있으세요? 당명은 뭐 전혀?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많은 부분들이 추천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새로운 당명. 아. 자유보수당, 자유보수당. 예, 자유보수당 자보당. 그렇게 하면 좀 당황스러운 게 많지만 왜요? 자, 또 하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그 한겨레 오늘자 만평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예. 그 토크 콘서트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고요. 저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우리 박영식 앵커가 맡아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저거를 돈을 내고 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정치인이 돈을 받고 콘서트 티켓을 팔겠습니까? 예. 예. 2월 8일 날 토크 콘서트를 한다라고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그 어떤 홍보보다도 그 수많은 매체 유튜브에서 홍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 기획사 측에서 얘기한 대로 보면 티켓 오픈 1시간 7분 만에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유튜버들 그 방송 보다 보니까 매진된 이후에 되팔기로 또 티켓이 많이 올라왔었다 그래요. 그게 뭐 정확한 뭐 사실들은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2월 8일 날 많은 인파들이 모일 텐데 왜 저 토크 콘서트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저 티켓이 지금 R석, S석, A석의 A석. 가격이 다 다르고요. 저렇게 가격을 다르게 하는 이유가 뭐냐? 지지자를 좌석 등급으로 매기는 난생 처음 보는 회개한 정치다. 이런 평가를 했거든요. 신용환 부위원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진짜 이게 우리가 유권자라든지 또는 지지자분들을 과연 돈으로 계층을 매길 수 있는 거냐, 가까이서 본다 멀리서 본다에 따라서 과연 돈을 차등할 수 있는 거냐. 합치면 한 6억 돈 된다고 하는데 해명을 이익은 제로다라고 하면서 인건비 기타 뭐 준비 이벤트비로 나간다 그랬는데 도대체 그러면 인건비를 얼마를 많이 주는 거예요? 다른 연예인이 찬조 출연하나 보죠? 여기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저 콘서트를 잘못하면 혹시라도 뭐 여러 설들이 나오는 중에 공직선거에 아예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보면 이제 무료로 하면 이제 기부가 될 수 있고 당연히 그래서 마이너스가 돼도 이제 기부가 될 수 있죠. 남으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잖아요. 상당히 지금 그 리스키한 토크 콘서트 저랑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제가 제 출판 기념회 이해찬 총리님 발인으로 이제 연기를 했는데 여튼 굉장히 위험스러울 수 있어요. 그거는 본인은 아니라고 해도 보는 시각에 따라 위험스러울 수 있는데 2월 8일 날 네. 어디서 하세요? 청주 개신문화관 충북대학교 있는 개신문화관에서 충북대에서 오후 하시고 3시부터 오후 하는데 3시 본 행사는 4시에 합니다. 똑같습니다. 딱 겹치네요. 야. 저도 한 11,000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얼마 받아요? 저희는 안 받죠. 무료죠. 책을 뭐 구입하시는 분들이 그 콘서트니까. 있는 거죠. 예, 그거는 예.
아하. 원래 임세훈 소장님이 사회를 보기로 했었는데 네. 일정이 또 당에서 바뀌어가지고. 중책을 아하. 맡으셔가지고 중앙선관위원이 되는 바람에 아이고. 선거 중립 때문에 이제 그러면 사회 또 안 보는 되는구나. 겁니다. 예. 네. 그날 뭐예요? 2월 8일 날. 저도 저 현장 분위기가 좀 궁금해가지고요. 예. 예, 뭐 인근에나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아 잠실에? 네, 그렇습니다. 축하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아 그렇죠. 예, 축하 동영상은 또 우리 또 신용환 위원장께 보내드렸고. 예. 예. 아무튼 저 토크 콘서트를 두고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저희 제작진이 티켓베이에서 지금 재판매되는 티켓들이 있다고. 티켓 링크가 아니고 한 200석 정도 나오는 게 있다고. 티켓 그래요. 링크는 이미 다 매진됐고 되팔렘을 두고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는 예. 더 비싸게 팔아요? 웃돈 주고 사? 웃돈 주고? 돈으로? 10만 원에 하나가 올라왔다. 10만 원? 예. 이거는 또 다른 어떤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한동훈 씨를 그렇게 앞에서 그 정도 돈 주고 볼 만큼 그렇게 아니, 매력이 근데 넘치나? 일단은 제가 저 그 그게 2월 매력은 1일 뭘까? 오전 10시에 티켓팅이 시작된다라고 공지가 티켓 링크라는 회사에서 왔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위드후니 카페를 들어가 보면은 그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팬분들이 지지자분들이 우리가 이거를 단숨에 매진시켜 가지고 우리의 어떤 저력을 보여줘야 된다. 이제 이런 글들이 눈에 많이 띄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내 것만 티켓을 사는 게 아니라 가족 단위로, 친구 단위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묶음으로. 예, 그래가지고 2월 1일자 기준으로 제가 오전에 봤을 때도 신기하게도 R석, 그러니까 로얄석이 제일 빨리 매진이 됐어요. R석이 제일 비싼 건데 79,000원짜리.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리들 중에 아마 가족들을 구해봤지만 뭐 한동훈 지지자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데려갈 분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뭐 혹은 뭐 진짜 가고 싶어가지고 사신 분들 중에 생각을 달리해가지고 갑자기 되판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겠죠. 저희가 뭐 확인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제 티켓이 이게 일종의 하나 문화가 됐더라고요. 뭐 이제 야구장 야구 티켓만 해도 네. 정상적으로 구하기가 힘드니까 맞아. 티켓베이 가가지고 당연히 웃돈 주고 산다는 사람들도 있긴 있던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 한동훈 전 대표 콘서트가 이런 상황이고요. 그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적했던 정치자금법 관련된 문제라든지 실제 법적 문제 이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 본인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뭐 문제될 일을 할까 싶습니다만 훗날 선거에 출마한다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1시간 반인가요? 저게 콘서트가? 150분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그렇죠. 2시간 가까이 되는 네, 거죠. 2시간 넘는 넘는 것 거죠. 같아요. 뭐 해요? 2시간 동안? 노래 한다 안 한다? 노래 하죠. 한다. 기타 치고 노래 기타 치고 난 노래는 안 해도 기타는 칠 것 기타 같아요. 칠 것 같아요. 돌돌이 나온다 안 나온다? 돌돌이 또 해야지. 돌돌이는 거긴 고양이가 없으니까 돌돌이는 안 나오겠지만 돌돌이 안 나와? 분장쇼 한다 안 한다? 분장쇼? 뭐 가발이라든지 이런 게 액세서리 한다 안 한다? 아니 풀착장 한다. 풀착장. 예. 아이템 풀착장.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이템 많잖아요. 한동훈 아이템이 많다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근데 보통 저런 이제 토크 콘서트의 경우에는 게스트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사전 토크 그렇죠. 뭐 형태로 시간을 또 그만큼 또 할애해야 맞아요.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이 콘서트의 주인공이니까 아마 제가 기획자면은 사전 토크로 일단 좀 달궈주고 그다음에 본행사를 한 1시간 정도 할 것 같아요. 네. 거기는 당연히 한동훈 전 대표가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약간의 코너로 한동훈 대표의 뭐 장기자랑 이런 거 하나 아니 뭐 기타 연주라든지 이런 거 집어넣고 나는 진짜 궁금한 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어떻게 등장할까 한동훈. 시작이 어떻게 등장할까? 아니 아래에서 무대 아래에서 이렇게 비처럼 이렇게 올라오려나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올려나 아니면 관중석에서 갑자기 뛰어올려나 되게 나 그게 너무 궁금해. 그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뭐 이런 뭐 콘서트나 무대 설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는 추가적인 비용이 좀 더 많이 그렇죠. 리프트가 있으려면 들어요. 돈이 드는데. 리프트도 있어야 되고 아무튼 그런 아이돌 형태의 것은 좀 어렵고 아마 이제 이런 저기 우리 뉴스다이브 뒤에 있는 이런 그 안마 커튼 있잖아요. 거기가 이렇게 열리면서 핀 조명 주는 거는 별도의 비용이 안 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핀 조명 정도는 커튼 열리고 가운데에서 이렇게 주먹 불끈 쥐고 등장하는 모습 정도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생닭 듭니까? 생닭. 그럼 생닭 비틀어 이제 닭 모가지 생닭 딱 비틀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러니까 화제성이 있을 만한 장면 연출은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 정도 하겠습니다. 왜 막 자제시키는 거예요? 요 정도 하자고요. 막 더 얘기하고 싶은데. 더 할 게 있어요 지금? 아무튼 그 이렇게 살랑살랑 춤을 추면서 등장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다양한 댓글들이 더 올라오네요. 아무튼 토크 콘서트 얘기였고 보험친구.com 소개해 드립니다. 부담되는 보험료 알뜻말뜻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했던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닷컴에서는 모두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그 외에도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등 모두 상담이 가능하고요.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접속하시면 바로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